안녕하세요. 부동산 경매 정말 짜릿하죠? 하지만 그만큼 숨겨진 함정도 많은데요. 오늘은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을 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, 바로 건물 유치권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말 치열한 경쟁 끝에 원하던 토지를 낙찰받았는데, 아니 그 땅 위에 웬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. 심지어 누군가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? 와,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죠. 자, 바로 이 난감한 상황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경매로 받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유치권. 도대체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? 분명히 땅 주인은 난데 왜 남의 건물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걸까요? 자, 이걸 좀 파고들어 보면요.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비유하자면 내가 주차 공간을 샀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된 남의 차까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딱 그겁니다. 유치권은 바로 그 건물이라는 차에 걸려있는 문제지 여러분의 토지라는 주차 공간과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서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뭘까요? 언뜻 보면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양쪽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이죠? 왼쪽이 바로 여러분 땅 주인의 권리입니다. 당연히 내 땅에서 건물 치워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. 그동안 내 땅을 쓴 사용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오른쪽 유치권자는 어때요? 건물 공사 대금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여러분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할 권리는 전혀 없어요. 그 사람들의 권리는 오직 건물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. 대법원 판례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진짜 속 시원하게 정리해줍니다.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막을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. 한마디로 뭐냐?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버티는 건 그냥 불법 점유하는 겁니다. 법적으로만 보면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죠. 아니, 법적으로 분명히 이기는 싸움인데 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? 하지만 이 모든 판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예외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.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토지 주인이 바뀌더라도 건물이 합법적으로 그 땅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권리예요. 일종의 건물 생존권 같은 거죠.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받은 땅 위의 건물에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여러분은 법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돼요. 토지 소유자로서 가졌던 강력한 권리가 순식간에 그냥 무력화되는 겁니다. 상황이 180도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입찰 전에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운 좋게 법정 지상권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.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? 아, 천만에요. 이제 법이라는 이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주 냉혹한 현실의 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법원에서 이겼다고 해서 야, 이제 내 땅이다 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왜냐? 유치권자도 자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저항할 거거든요. 첫 번째 숨겨진 비용, 바로 시간입니다. 건물 철거하고 땅 넘겨받는 소송, 이게 보통 시작하면 짧아야 1년, 길면 2년 그냥 훌쩍 갑니다.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소중한 투자금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꽁꽁 묶여있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죠. 바로 돈입니다. 일단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딱 시작하면 최소 500만 원은 그냥 깨진다고 보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게 진짜 함정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큽니다. 유치권자랑 협상을 하든 아니면 진짜로 법원 통해서 강제 철거를 하든 전부 다 돈입니다. 건물을 부수는 것도 공짜가 아니거든요. 이 비용으로 최소 1,000만 원 이상은 따로 예비비로 생각해 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투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을 미리 숫자로 바꿔서 계산기에 전부 두드려 보는 거죠.
보통 초보자분들은 시세만 보고 싸다 하고 달려들기 쉽죠.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.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. 앞으로 들어갈 모든 비용을 하나하나 다 빼보는 거예요. 내 돈이 1, 2년 묶일 때의 기회비용, 소송비 500만 원, 나중에 협상하거나 철거할 때 쓸 예비비 1000만 원 이상.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하는 원가에 포함되는 겁니다. 이 계산법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시세가 5억 원이라고 해봅시다. 여기서 그냥 5억에 가깝게 쓰는 게 아니고요.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그 모든 예상 비용, 대략 한 3,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걸 시세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최대 입찰가는 4억 6,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, 여러분.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 하나 받아드는 게 아니에요. 진짜 목표는 내 권리를 실현하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시간과 돈, 이 비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것, 즉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고수와 초보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법적인 승리가 과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할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이제 명확하죠? 아니옵니다. 진정한 성공은요, 법적 권리라는 그 종이 한 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비용을 꿰뚫어보는 스마트한 계산에 있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